네, 안녕하십니까. 코드드론 연구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PX4 튜닝 연재 강좌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PX4 튜닝의 첫걸음,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는 저희 블로그, 저희 홈페이지의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블로그의 내용 중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블로그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저희가 블로그를 뭐 지금 여러 개 지금 동시에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블로그 개수가 많아서 이거 좀 찾아보시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거는 아무 블로그나 들어가셔갖고 보시면은 옆에 카테고리 있습니다. 카테고리에서 PX4 튜닝, PX4 튜닝 있습니다. 이 PX4 튜닝을 클릭하시면 이 PX4 튜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쭉 목록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에 지금 내용 보시면은 포스팅 한 거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튜닝 시리즈 1 이렇게 이제 찾는 게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위에서 서치 하셔도 돼요. 서치 하셔갖고 PX4 튜닝으로다가 서치를 하셔도 또 이렇게 튜닝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여기서 서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테고리에서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PX4 튜닝 첫걸음. PX4 튜닝에서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하는 목적은 비행할 때 드론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하드웨어의 안정화입니다. 하드웨어의 안정화. 그리고 하드웨어의 안정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어 지연입니다. 제어 지연. 이 제어 지연이 뭐냐? 제어 지연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PX4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PX4라는 픽스워크 펌웨어의 아키텍처를 좀 보시면요. 기본 교재의 PX워크 드론의 기초에 들어가 보면 PX4 시스템 아키텍처 제가 뭐 여기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X4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PX4의 비행 제어를 하기 위한 그 제어 알고리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PID 알고리즘이죠. PID 컨트롤러. PID 컨트롤러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어티튜드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 이 부분이 포지션 컨트롤도 물론 PID 컨트롤러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PID가 동작을 하는데, PID로 이제 무엇을 가지고 동작을 하냐면, 현재의 이제 우리가 이제 센서를 통해서 IMU, 가장 기본적인 IMU, 그리고 GPS, 바로미터, 컴파스, 요거를 통해서 수집한 기체의 자세, 위치, 속도 정보, 자세, 위치, 속도 정보를 가지고 PID 컨트롤러에게 그 값을 넘겨주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넘겨주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이렉트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에스티메이터 EKF를 통과하긴 하지만, EKF 통과하기 이전에 필터라는 단계를 중간에 거쳐서 들어갑니다. 필터링을 해야 돼요. IMU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은 상당히 노이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를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 뒤에 컨트롤러에게 넘겨줘야
안정적으로 EKF도 그 안정적으로 결과값을 낼 수가 있지. 이 노이즈 많은 데이터를 그냥 그 에스티메이터나 PID 컨트롤러에게 던져주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제어 지연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이 센서 데이터에서 오는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필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적으로 필터링 한다라고 해도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을 해서 넘겨주는데 지연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 지연 시간이 생기면 아주 짧은 시간이면 상관없지만 그게 길어지면 이 PID가 동작을 해서 이 믹서에게 액추에이터를 컨트롤하는 데이터 값을 컨트롤하는 시점과 원래 데이터에 오는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현재 기체의 자세와 조종하려고 하는 기체의 자세가 서로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체가 그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의 시간과 더 지연이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어 지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닝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하드웨어를 안정화하고 센서 데이터에서 오는 데이터 값을 잘 필터링하고 해서 그냥 PID 그 다음에 PID를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튜닝이 다거든요. 튜닝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단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제어 지연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PID 튜닝을 아무리 잘 해놨다라고 해도 기체가 그 안정화가 되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튜닝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진동이 이제 드론에서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동이 발생된다.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흔들릴 정도. 그 정도면 뭐 엄청난 진동이 지금 발생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이 PID 컨트롤러가 제대로 그 오동작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많아지고요. EKF가 오동작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모터의 부하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모터의 부하가 걸리면 이제 배터리 소모량도 커지고, 어쨌든 비행도 불안정해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연이어서 그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진동이 가장 튜닝에서는 1차적으로 잡아야 될 튜닝 팩터가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이제 봐도 나오는 정도는 물론 그건 이제 물론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미세한 진동 그런 거는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이렇게 해보면, 조종기로 해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제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감을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육안으로 봐도 진동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뭔가 기체가 이게 그 뭐 DJI 드론 같은 것들, 매빅 같은 그런 게 날려봤을 때랑 내 드론 날렸을 때랑 느낌이 차이가 나고, 뭔가 좀 이게 뭔가 이 드론이 좀 우리 뭐 이제 속된 말로 손에 착 달라붙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날 때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튜닝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튜닝의 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석을. 그래서 튜닝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어널라이즈 툴 쪽에 들어가면 로그 다운로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면 FC에 저장되어 있는 그 로그가 목록이 나옵니다. 유로그. 로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로그하고 그 텔레메트리 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T로그.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스호크에서는. 그래서 유로그는 FC에 저장되는 로그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제 FC 안에서 동작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 센서 네이티브한 아주 이제 그 로우 데이터죠. 그리고 T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메트리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시간차도 있고 그 헤르츠도 주기도 이제 상당히 낮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한 이제 그 튜닝 그 로그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T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비행이 어떻게 됐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치명적인 에러가 생겼을 때 어떤 메시지는 났는지 이 정도 보는 거지 T로그 가지고 튜닝 분석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그 갖고 하는 건데, 유로그는 여기 로그 여기서 이제 특정 항목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요거 이제 다운로드 하면은 이것도 크니까 좀 작은 거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놓고,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요게 이제 열어보면 이거 텍스트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열어서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 열어서 우리가 봐서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그건 어렵고, 뭐 툴이 있습니다. 툴이. 그래서 이제 픽스호크 쪽에 보면 툴이 있는데, 이 PX4에서 제공하는 그 튜닝 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플라이트 리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PX4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디스크립션에서 테스트라고 테스트 1 이렇게 적어 놓고 내 이메일 여기다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로그 파일 요거를 요거 로그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실 적에 여기 보면 퍼블릭이 있고 shared by 링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퍼블릭은 남도 내 비행 결과 요거 분석된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링크로 하면은 나한테만 링크 있는 사람만 보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내가 지금 뭐 상업용으로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고, 어떤 뭐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공유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shared by 링크로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남 봐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러면 그냥 퍼블릭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레포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비행 궤적도 나오고, 여기 PID 관련된 그 그래프 셋 포인트하고 에스티메이티드 그래프하고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이브레이션 관련된 것들, 그 베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그 고속 퓨리의 변환, 이 고속 퓨리의 변환이 뭐냐면, 렌즈 진동이라고 하면은 여러 진동의 헬즈들이 한꺼번에 이제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진동이 표현이 되는데, 이 퓨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떤 헬츠 구간에 얼마만큼의 진동 세기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주는 변환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뭐 제어공학이나 전파공학 쪽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잘 아실 테니까 그 한번 뭐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 뭐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요 그 퓨리의 변환 거쳐서 나오면은 지금 진동이 어느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프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스 그래프고, 요 위에 거가 이제 중요한데, 요 위에 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진동 구간이 0에서 뭐 20, 0에서 10 사이, 20 사이에 나오는 거는, 요거는 이 헤르츠니까 1초에 20회 정도 이제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래서 20 사이의 진동은 그건 진동이라기보다는 기체가 진짜 움직인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제껴버리죠. 보통 한 30까지는 그냥 제껴버립니다. 30Hz 이하는
기체는 제껴버리고 이제 그 위에서부터를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진동이 있는데 이제 기체를 많이 이제 이거 보신 분들은 이제 몇 헬츠 구간에서 진동이 나오면 요거는 무슨 진동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인치 기체 같은 경우에는 100헬츠 구간 정도에서 이제 프롭이랑 모터 진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여기 지금 저희 이제 QE50 드론인데 엄청나게 지금 튜닝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여기 지금 50헬츠 구간에서 여기서 지금 진동이 있죠. 50헬츠 구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프레임 진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레임 진동. 프레임에 뭔가가 좀 풀린 거예요. 나사가 조금 풀렸든지 뭐 덜덜거리는 게, 덜덜거리는 게 나오는 게 이제 뭐 한 50, 60, 그 정도고, 이제 그것도 이제 드론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드론이 이제 커지면 진동의 헤르츠가 낮아지고요. 이제 진동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모터하고 프로펠러인데요. 프로펠러 진동 같은 경우에는 5인치 같은 경우에 이제 100Hz, 모터 진동은 이제 한 70에서 80, 60에서 이제 80 사이 이 정도 나오고 5인치. 그 다음에 이제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프롭 진동이 한 80 구간 정도에서 나와요. 그 정도 나오고, 이제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에서 80 정도 사이, 이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동 나오는 거는, 이거 프롭 진동이구나 해서 프롭을 이제 좀 밸런싱을 잘 하시든지, 균형을 잘 잡든지, 아니면 프롭을 좀 좋은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싸구려 프롭 쓰면은 밸런스가 안 맞고, 또 그리고 이 진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급 프롭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고급 기체 같은 경우에는 고급 프롭 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진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진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좋은 프롭 썼다고 해갖고 더 빨리 날고, 물론 조금 더 빨리 날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추력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추력이 좋아지면 뭐 그건 당연히 뭐 배터리 더 따는 거죠. 그 뭐 프롭 가지고 우리가 뭐 기체의 비행 시간을 늘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추력이 높아지면 배터리는 당연히 더 많이 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잘 만들어진 그 프롭들은 그 배터리를 적게 딸면서도 추력을 높일 수 있는, 근데 그 효과는 아주 좀 미미해요. 근데 이 잘못 만들어진 드론은 프롭 같은 경우에는 추력도 확 떨어뜨리면서 배터리 소모량도 크고 진동까지 나옵니다. 그 최악의 드론, 최악의 프롭이죠. 그런 프롭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여기서 딱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브레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IMU 쪽에 들어가는 매트릭스 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 구역 그리고 빨간 구역이 있는데, 이 초록 구역에만 진동이 나오면 아주 좋은 거고요. 지금 아주 좋은 상태죠. 저희 이제 QE50 지금 연결돼 있어서 본 건데. 그리고 요 이제 노란색은 뭐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하고, 빨간색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상당히 진동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스펙트럴 덴시티는 요거는 이제 여기 헬츠 구간이 있고, 시간대별로 어떤 헤르츠에서 진동이 많이 나왔느냐 이런 건데요. 여기 이제 노란 선이 이제 진하게 뚜렷하게 어느 헤르츠 구간에서 많이 나온 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로로다가 그 노란색이 많이 나온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실제로 기체가 어디에 부딪혔던지, 뭐 아니면 땅바닥에 착륙을 한다고 통통 튀었던지 이러면 이제 정구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무시하시고, 요 수평선으로다가 나오는 헬츠 구간에 노란색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퓨리에 변환 차트랑 좀 비슷한데, 이게 이제 노란 선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앵귤러 벨로시티 뭐 이런 거는 지금 노란 선이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선이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액셀레이션 파워 이쪽에서 보면은 한 20, 30 이 정도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 20, 30에서 나오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자기장 간섭 뭐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딱 보면은
지금 빨간 선하고 자기장 필드 스트렝스가 여기서 보면은 XYZ가 여기서 이제 좀 급격하게 X 쪽이 올라가는 거가 있죠. 그래서 자기장 간섭이 조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트러스트하고 마그네틱 필드 이게 스러스트를 올리면 전류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ESC 쪽에서 자기장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컴파스가 영향을 받는 쪽인데 지금 받고 있죠. 이렇게 받고 있는 거 보시면 근데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뭐 받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좀 영향은 받는다. 근데 저희 이제 QE50이 워낙 드론이 작기 때문에 지금 그 ESC하고 FC하고의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이 그래프 딱 봐서 우리가 이제 진동이 딱 보이게 되면 이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튜닝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바로 이제 하드웨어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나사 볼트 풀린 데 없는지, 프레임 유격에 없는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 이 프로펠러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좀 무게중심이 앞쪽에 뭐 무거운 페이로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 너무 쏠린다든지 뒤쪽으로 너무 쏠린다든지.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그 진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한쪽에 너무 많이 쏠리면 그 이제 PID 잡을 때 조금 어렵고 모터가 한쪽으로만 앞쪽으로만 부하가 너무 그런 생기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제어 지연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어 지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어 지연이. 그래서 1ms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의 시간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예, 줄여야 돼요. 예, 그 이제 진짜 그 좋은 내가 조종을 해봐서 그 드론이 움직임이 아주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그런 드론, 안정적인 드론, 뭐 DJI 드론 같이 이렇게 딱 안정적인 드론을 만들려면 이 제어 지연 시간을 얼마나 내가 튜닝을 하면서 최대로 줄이면서 튜닝을 해놨느냐. 이게 이제 잘 균형이 잡혀진, 잘 튜닝이 된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튜닝 유발하는 네 가지 요인과 해결책은 방진 댐퍼. 방진 댐퍼는 이제 FC 밑에 그 방진 스폰지라든지 댐퍼링을 꼭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FC 내부에 IMU에 다 방진이 요새는 돼서 나옵니다. FC 좋은 것들 쓰면. 물론 이제 별로 안 좋은 것들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방진이 기능이 돼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FC에 그 위에 이제 IMU 케이스가 따로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픽스호크 X6 같은 거, 픽스호크 X6 같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IMU 요 큐브가 따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기 IMU 이 박스가 따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진이 기능이 방진 그리고 방수, 그 다음에 그 전자기파의 그 차폐, 전자기파 차폐 기능까지, 그게 이제 같이 포함된 기능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 쓰시는 게 좋고, 근데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도 기체에서 진동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 당연히 진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방진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방진 FC를 그냥 프레임 위에다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놨다, 그런 거는 권장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FC, 뭐 방진 잘 되는 FC를 썼다고 해도 그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여도 내부적으로 로고 떠보면
진동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IO, 이거 메인 IO는 이거 픽소크 계열 쪽에서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이걸 중요하다라고 할까 말할까 뭐 좀 생각하는데, 메인 IO 칩의 레이턴시가 옥스 쪽보다 조금 느립니다. 조금이 아니고 이제 5.4ms라는 좀 추가 지연이 발생됩니다. 요거는 이제 IO 보드를 통해서 요게 이제 그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옥스 쪽에다 연결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저희 드론에도 Q 지금 250 드론이 있는데, 베이크 컨피그레이션에서 액추에이터 쪽에 보면은 지금 모터를 옥스 쪽에다 연결해 놨죠. 그래서 옥스 쪽에다가 연결해 놓고 D샷 쓰시는 게 좋습니다. D샷이 제일 빠르니까요. PWM보다 훨씬 빠릅니다. PWM 일반적으로 이제 PWM 많이 쓰는데, PWM보다 D샷이 레이턴시가 훨씬 짧기 때문에 옥스에 D샷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옥스의 D샷. 그 다음에 이제 D샷 쓰려면 당연히 ESC가 이제 D샷을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 설정. 이 로우 패스 필터는 기본이 이제 30Hz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30Hz로 되어 있는 거를 올려줄수록 레이턴시가 떨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올려줄수록.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는 요거를 이걸 올려주려면 진동이 없어야 됩니다. 진동이 없어야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우 패스 필터가 뭔지, 또 그리고 이 필터는 어떻게 우리가 필터 튜닝 어떻게 하는 건지는 뒤쪽 시리즈 뒤쪽에 5편인가 4편인가 3편인가 뭐 하여튼 그쪽에 나오니까요. 그쪽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깅 할 때 QGC 쪽에서 파라메타 쪽에 요거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SD 로그 SD 로그 파라메타를 보시면 여기 안에 로그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프로파일. 그래서 로그 프로파일에서 내가 어떤 거 로깅을 할 건지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셋하고, 그 다음에 하이레이트,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이레이트를 해 놓으셔야 정확한 진동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레이트 꼭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켜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D 로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가 안 쓸 수도 있고요. 이거 안 쓰면은 유로그 저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체가 완벽하게 내가 이거 완벽하다. 그러면은 디세이블 시킬 수도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다 시키죠. 그렇게 해놔도 디폴트는 다 해놓고 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추락한다든지 이럴 때 로그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디폴트는 아밍 걸렸을 때부터 디스아밍 될 때까지만 로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원 넣었을 때부터 디스암 뭐 이런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폴트로다가 해놓고 보통 이제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SD 로그까지 저장을 해놔야 우리가 튜닝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블로그 PX포 튜닝의 모든 것 첫 번째 시간으로 튜닝의 기초 부분하고 로깅하는 방법, 그리고 로그 레포트 보는 방법, 그리고 레이턴시가 뭔지, 그 레이턴시 왜 줄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옥스하고 이건 이제 팁으로, 이거 사실 뭐 이거 좀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메인 IO 쪽에서는 이제 조금 느리다.
예, 그 부분. 근데 이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메인 IO 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예, IO 포트 통해서, IO 칩 통해서 들어가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 그 IO 칩 통해서 들어가니까, 예, 그 센서 추적이나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안 쓴다라고 하면 옥스 쪽에다 꽂아놓고 쓰는 게 조금,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 예, 그런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시리즈 2의 진동잡기하고 필터 튜닝,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로페스 필터, 그리고 노치 필터, 예, 다이나믹 노치 필터, 뭐 이런 좀 필터링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예,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이건 멤버십 영상이기 때문에 뭐 구독 당연히 하시고 계시니까 이거 보시는 거고요. 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